거절 못하는 사람의 공통 말버릇.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순간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분명히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부탁을 해옵니다. 거절해야 하는 걸 압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괜히 미안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또 혼자 후회합니다. 왜 또 그랬을까? 그러면서도 다음에 또 똑같이 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힘든데 거절이 더 힘듭니다. 내가 지쳐 있는데 상대방 눈치가 더 먼저입니다. 착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거절이 힘들어서 늘 손해보는 분들, 오늘도 제가 할게요 하고 혼자 후회하신 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사람 관계가 편해지는 5가지 대화법, 지금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거절이 이렇게 힘들까? 먼저 이 질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절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다. 도와주는 것이 미덕이다. 거절하면 이기적인 것이다. 이 생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저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말을 막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명확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부탁할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거절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솔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거절했다면 그 관계가 정말로 끝났을까요? 첫 번째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이 말이 왜 좋은가를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합니다. 제가 요즘 이래서 저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설명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그 설명에서 빈틈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거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이 한 문장은 다릅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유가 없다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동료가 또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여유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길게 설명했을 겁니다. 이번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그게 전부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짧아서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솔직하고 예의 있습니다.
상대방도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표정입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더 설득하려 합니다. 따뜻하지만 명확한 표정으로 말하세요. 그것이 이 말을 완성합니다. 두 번째, 애매한 부탁이 들어왔을 때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부탁이 왔는데 바로 판단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일단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그 상황을 해결합니다. 이 말이 예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한 말입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도 이 말을 이해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 중 누군가 뭔가를 부탁해 왔습니다. 바로 결정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일단 알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곤란해졌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없으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 훨씬 침착해집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부탁에는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말이 필요한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부탁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도 도와줬습니다. 세 번째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절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두 번을 해줬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전에는 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해주냐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말의 핵심이 이번에는입니다. 항상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게 끝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그 이유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또 설명해야 합니다. 그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네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임에서 뭔가를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선을 지켜야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이 말이 가장 명확한 경계 표현입니다. 관계에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선이 없으면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계속 주는 쪽과 계속 받는 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이 말이 왜 좋은가? 거절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이상은 내 범위 밖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계속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받아들이면 점점 그것이 내 업무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도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이런 명확함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하다. 말한 것은 한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관계는 선을 지킬 때 오래 갑니다. 선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 한쪽이 지쳐서 끊어집니다. 5번째, 마음이 불편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 말이 가장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말이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넘어갑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참습니다. 1번 참습니다. 2번 참습니다. 3번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쌓인 것이 터집니다. 그때는 작은 일 하나로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영문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크게 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 말 한마디가 쌓일 상처를 막습니다. 이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방어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은 대화를 엽니다. 오래된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까운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 한켠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 제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5가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그렇게 말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씩 써보면 달라집니다. 그 말을 한 뒤에 내가 어떤지를 느껴보세요. 집에 와서 혼자 후회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한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남습니다. 착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상대방에게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채워져 있을 때 주는 것이 진짜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말들을 조금씩 써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만 써보세요. 그 하나가 달라지는 시작입니다. 얻은 인생은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첫 문장을 용기 내어 써보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